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식 지명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김해 씨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 혁신도시 이전 11개 공공기관들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거점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건네받는 수법도 늘고 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75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본식 지명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일본식 지명을 찾아서 바꾸고 있는데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시 용현면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서택저수지. 서택저수지의 앞글자 서택은 일제의 산미 증산 정책으로 연안을 매립하고 쌀을 수탈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 일본인 서택효 삼랑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일제의 잔재인 일본인 이름 대신 이곳의 옛 지명인 통양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역사단체에서 제기됐습니다. 일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식민 지배를 계속 우리는 간접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가 이름을 바꾼 용현면 봉대산을 지난 2018년 우리의 옛 지명인 안점산으로 바로잡은 사천시는 조만간 지명위원회를 열어 저수지 이름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진주성 주변은 지난 1932년 일본식 지명인 본정으로 개명됐다. 해방 이후에 본성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진주 영천강과 창원 무악산, 정병산, 마금산 등 8개 시군의 12곳을 일본식 지명 정비 대상에 올렸습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명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다 이제 추진 중이고 고성군은 이해 추경때 사업비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따로 지금 학술 영역을 이제 8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이라네요. 지명 제정과 변경은 각 시군, 경상남도, 국가지명위원회 등 세 차례 보고와 심의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확정됩니다. 해방 75년이 지났지만 일본식 지명을 찾아 잔재를 청산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해 시가 구도심 중심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낡은 도심을 리모델링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데요. 정작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하던 이곳에 김해 시가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치즈 가공실과 체험관, 예술극장 등을 지을 예정인데 정작 근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가꾸어온 녹지 공간이 사라지는 데다 공사가 끝나면 주차난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공원 하나 만들기도 참 힘든데 있는 공원을 왜 없애려고 하는 건지 진짜로 진짜 황당하고요. 최근까지도 사업 추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작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지금 5월 15일 날 갑자기 통보식으로 지금 서명에 참여해가지고 참여를. 김해 씨는 당초 계획했던 땅에서 가야시대 경작층이 발견돼 지금 위치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열었고 올해도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이 입주해 운영을 시작하면 일자리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수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선정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국비 등 2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김해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갈등을 해소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온다는 초복입니다. 경남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한동안 비가 와서 날씨가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8도, 진주도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곳곳에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8도, 고성 18도, 통영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 13일에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을 강조했었는데요. 김 지사가 이번엔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표들과 만나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과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설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김경수 지사의 첫 행보는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해 김 지사가 직접 제안한 간담회입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생 발전 방안은 지역업체 육성과 수도권 기업 유치 방안 마련에 집중됐습니다. 11개 이전 공공기관은 올해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6천억 원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H의 올해 지역업체 조달 규모는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남동발전도 이미 240억 원대의 정비 자재를 지역 기업에 맡겼습니다. 지역업체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에 혜택을 주기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나아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 임차료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도 넘어서기로 했습니다. LH는 이곳 클러스터 내 전국 최초로 이전 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직접 제공하고 임대하는 방식의 지원 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13,500제곱미터 규모로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기업 지원 공간은 창업과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서 LH와 지역사회가 함께 창업활동과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남 혁신도시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손을 잡은 경상남도. 혁신도시의 최종 과제인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어디로 얼마 입금하라는 기존 수법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인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낭을 맨 남성이 건물 입구를 서성입니다. 잠시 뒤 돈이 담긴 검은색 봉지를 들고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자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기다리던 경찰이 남성을 곧바로 체포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정부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메시지를 열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그 6,500만 원 맞으시면 계약적으로는 고객님 그 5.2% 금리잖아요. 10년 동안은 저희 거 유지해 주셔야 돼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이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2차례에 걸쳐 수거책에게 3,900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상환을 안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바로 내일부터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돈을 모두 건네고 난 뒤에야 사기였다는 걸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처럼 돈을 직접 건네받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경남에서만 200건이 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통장 개설 요건이 좀 강화되었고 그리고 지연 이체 제도 등 금융기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경찰은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도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지수 한옥마을 산조음악회 군자행위가 오늘 오전 11시 진주 지수 한옥마을 효주공원에서 열립니다. 문화소외지역 신나는 예술공연이 오늘 오후 5시 합천 묘산 희망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창녕 생태귀농학교 수료식이 오늘 오후 5시 창녕 생태귀농학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사랑의 음식 나눔 봉사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화공감사업 연극공연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가 오늘 오전 10시 의령군민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남해군이 청년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 빈집 체험 프로젝트 나같이 산다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같이 산다는 빈집을 활용해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 10곳을 마련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중학교 교정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천시가 도로 개설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보도자료에서 지역민 불편 해소와 인근 사천여 중의 원활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다음 달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22년 도로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고용포럼 등은 어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서 경남 고령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경비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와 보호 방안 등을 공유하고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등의 직장 갑질 예방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윤리심판원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올 전망입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당론을 어기고 당선된 만큼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 송순호 의원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양 지리산 고속이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구례 지리산 성삼재까지 고속버스 운행 정기 노선을 인가받아 서울에서 함양, 인월, 성삼재 구간을 오는 24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행합니다. 한편 전라남도와 구례구는 구례에서 성삼재까지 농어촌 버스가 운행 중이라며 고속버스 노선 신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석면과 이반석면, 지수면 등 동부 5개 지역에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순환버스는 반성 터미널을 기점으로 동부 5개 면만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100원입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에 대해 혐의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구입 예산 3억 원을 편성하고도 제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카메라 점검 횟수도 2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경남의 학교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관련 사건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2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관련 범죄가 71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불법 촬영 범죄가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00% 수소를 연료로 하는 소형 발전용 가스터빈 연소기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두산중공업은 어제 한국기계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13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가스터빈 연소기 개발과 수소터빈 실증 사업화 협력 업무 계약을 맺고 수소 연소기 부품 기술 개발과 가스터빈 실증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하만에 투자 위치한 주식회사 로만시스가 방글라데시에 수출할 기관차 10량을 출고했습니다. 로만시스는 2년 전 경상남도 하만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하만 7서산단에 입주해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기관차 초도 물량 10량을 출고하는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호주 수출용 기관차 85개량과 내수용 180량을 비롯해 폴란드 수출용 트램도 제작 중입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취약계층을 위해 산림과 환경 분야 4개 사업에 공공일자리 419개를 마련합니다. 4개 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단과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 같은 산림자원 보호 3개 사업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으로 모두 2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사업에선 저소득층과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실직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